정국이 예상했던 시나리오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혜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 카드가 나온 직후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향한 거대한 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배현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예기치 못한 논란이 터져나오며 그 전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낙마 과정이 아니라 권력을 다루는 두 세력의 근본적인 태도 차이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임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선 이번 이혜원 지명 철회 사건을 복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부적절한 인사 한 명을 거둬들인 행정적 조치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의 주도권을 어떻게 틀어주는지, 그리고 반대로 국민의힘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허둥지둥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정치적 리트머스 시험지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국회 손에 넘기고 시간을 끄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 지루한 공방의 시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국회 탓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책임 공방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그 비난의 화살은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명 철회는 그 결론 자체보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과 타이밍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의 지적처럼 국회의 부적격 의견을 기다렸다가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여론의 흐름을 읽고 대통령이 먼저 칼을 빼드는 선제적 결단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는 정치공학적으로 매우 고도로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도려내는 대통령, 국회 뒤에 숨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국회 기록에 부적격이라는 오점을 남겨야 하는 부담을 덜었고 대통령은 다음 이슈를 선점할 명분과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 상황을 마주한 국민의힘의 대응은 안타까울 정도로 대조적입니다. 이혜원 후보자가 낙마하자마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태세를 전환하여 철회로 끝낼 게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론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야당의 권리이자 자유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수사를 입에 올릴 때는 그 의도가 순수한지 아니면 국면 전환용 프레임인지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뒤따릅니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쟁점들은 대부분 이혜원 씨가 과거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흘러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나 청약, 입학 관련 논란들이 제기되던 그때 과연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당 차원의 검증 시스템은 작동했는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은 적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묵인했던 문제들을 이제 와서 수사하자고 외치는 모습은 진실규명보다는 다급한 정치적 공세로 비칠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명 철회 직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감정적인 태도입니다. 그들은 진상규명이라는 공적 언어 대신 보복과 경고라는 날 선 단어들을 쏟아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이혜원 씨가 내부자를 통해 지역 동향을 염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도운 사람들에게 보복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국민들은 여기서 의문을 품습니다. 왜 사실관계를 따지기도 전에 보복이라는 단어가 먼저 튀어나오는가? 보통 보복이라는 말은 약자인 피해자가 쓰는 말이 아니라 힘을 가진 자가 상대를 찍어 누르려 할 때 사용하는 권력의 언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합리적 비판자가 아니라 나를 건드리면 다친다고 위협하는 이익 집단의 본능을 드러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본능이 얼마나 위험하게 표출될 수 있는지 배현진 의원의 사례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배 의원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작성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공개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정치인도 사람이기에 근거 없는 비난이나 악플에 상처받을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인이 일반 국민의, 그것도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사진을 공개석상에 박제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해당 댓글은 욕설이나 협박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라 정도의 단순한 비판 의견이었습니다.
정치인을 향한 유권자의 쓴소리를 악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의 대응을 선택한 순간 민주주의의 기본 규칙은 무너졌습니다. 이는 비판자를 위축시키고 겁박하려는 명백한 힘의 과시입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선 공포와 실망입니다. 저 정당은 비판을 저런 식으로 다루는구나. 권력을 잡으면 일반 국민을 저렇게 대하겠구나라는 인식이 퍼지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국민의 일상을 공격해 망신을 주는 이율배반적인 태도.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공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먹는 주 원인입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는 것은 거창한 비리 사건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대응 태도에서 드러나는 권력의 오만함이 민심을 떠나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신상이 털릴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면 그 정당과 국민 사이의 소통 창구는 영원히 닫히게 됩니다. 결국 이번 이혜원 철회 국면은 국민의힘의 의도와 달리 상대 진영의 인사 실패가 아니라 본인들의 도덕적 해이와 대응 능력 부재를 드러내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국민의힘에게 더 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낙마 직후의 반성보다 보복을 먼저 걱정하는가? 왜 국민의 비판을 힘으로 제압하려 드는가? 내부 동향 파악이나 염탐 같은 음습한 단어들이 왜 그리 자연스럽게 나오는가? 왜 남을 향한 수사는 외치면서 본인들을 향한 의혹에는 침묵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일회성 논란을 넘어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의 행동 양식 자체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격적인 철회 결정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준비했던 청문회 진흙탕 싸움 시나리오는 폐기되었습니다. 다급해진 그들은 전장을 수사 국면으로 옮겨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만 이미 명분은 약해졌고 내부의 균열마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당이 건강할 때는 외부 비판을 팩트로 반박하지만 통제력을 잃고 불안해지면 목소리가 커지고 경고가 난무하기 마련입니다. 배현진 의원의 돌출 행동은 개인의 실수를 넘어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힘으로 누르려는 정당 문화가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결과일지 모릅니다. 정치는 결국 이미지와 명분의 싸움이며 여론은 복잡한 논리보다 강렬한 장면을 기억합니다. 국민의 여론에 반응하여 즉각 결단하는 대통령의 장면. 반대로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 가족 사진까지 공개하며 겁을 주는 정당의 장면. 이 두 장면의 대비는 그 어떤 100마디 설명보다 강력하게 민심을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에는 인사검증 외에도 특검, 각종 재판, 폭로 등 수많은 대형 이슈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선택적 정의와 감정적 보복의 태도는 그들이 외치는 수사 촉구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국민이 냉소를 보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필요한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사가 아니라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국민을 겁박하는 나쁜 습관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남은 길은 오직 하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수사의 칼날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논평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